我们公司想买下他的版权，改编成剧本，可我联系不到作者。 한 남자가 인터넷 소설 한 편을 들고 안생을 你的 찾아옵니다. 老家，这是你好朋友七月写的，是你们俩的故事，从13岁到26岁，你就山生吧。 그 소설에는 7월과 안생의 삶이 담겨 있었는데요. 开饭了，大小姑娘们，饭菜齐备。这是你的。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7월과 叔叔，我爸他早死了，我妈，她一直出差都不在家。 홀어머니 아래서 외롭게 살아온 안생. 너무도 다른 환경의 두 사람이지만 그들은 금세 친구가 되는데요. 我觉得他有一点点喜欢我。 그렇게 둘도 없는 단짝으로 성장한 그들에게 인생을 뒤바꿀 인물이 등장합니다. 7월과 소가명은 곧 연인 사이로 발전하죠. 这是佳明，这是安生。 그리고 你陪安生去吧，我在这歇会儿。你得看着他，他这个人最喜欢瞎折腾了。 안생과 소가명 사이에도 어쩐지 묘한 기류가 흐릅니다. 하지만 친구의 사랑을 위해 떠나기로 한 것은 자유로운 삶을 꿈꾸던 안생이었죠. 안생이 세상 곳곳을 떠도는 동안 7월은 순탄한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还好有你，能让我一直有个写信的地方。问候佳明。 둘은 틈틈이 소식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이어갑니다. 각자의 세월을 지나 다시 만난 안생과 7월. 그러나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습니다. 请你喝。这些年你就是这么过来的，靠着男人混吃混喝。交交朋友啊。你这5年里给我写的每一封明信片，都在问候我的男朋友。 연인인 소가명의 목걸이를 내내 지니고 있던 절친 안생에게 처음으로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는 7월. 我每天都在享受着酸甜苦辣的人生。没有这些年就容易吗？ 과연 두 사람의 우정은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추억을 유영하다 만나는 그 시절, 빛나는 우리의 이야기.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 네, 두 번째 영화는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입니다. 네. 이 영화에서는 진짜 두 배우의 연기가 굉장히 또 네. 평평하죠. 사실 이 영화의 원제가 7월과 안생이고 원작 소설 역시 7월과 안생인데요. 정말 7월과 안생이라는 두 사람의 삶이 얼마나 맞아요. 참 구구절절하고 많은 사연이 담겨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대조적이기도 하고요. 네. 배우 얘기 안 할 수 없을 텐데 당연히 이제 오늘 또 주제이기도 하고 저우등의 뛰어난 연기. 어떻게 보면 저 영화하고는 또 연기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고 완전 극이죠. 캐릭터가 또 바로 이제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네, 네. 굉장히 세상을 떠도는 방랑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정주를 원하는 네. 어떤 그런 캐릭터를 굉장히 연기를 잘하고 있고요. 또 이 같이 연기를 했던 마수춘도 굉장히 연기가 좋아서 네. 실제로 두 사람이 금마장상에서 같이 공동으로 여우 주연상을 받았잖아요. 네, 퍼포먼스를 또 멋있게 한번 네, 하셨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또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7월과 맞아요. 안생입니다. 7월은 좀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빛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활기찬 사람이 되어라고 7월을 지어줬는데 7월은 그렇지 않아요. 안정된 삶을 꿈꾸죠. 네. 마치 안생이 자기 이름인 것처럼. 안생은 사실은 안전한 삶을 꿈꾸라고 이름을 지어줬지만 떠도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지어준 이름과 다르게 살고 있는 두 사람의 삶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자기의 이름이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한 가장 큰 결여를 말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들이 있고요. 네. 이렇게 보면 약간 콜미 바이 유어 네임 같은 느낌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런 면에서 이 두 관계는 어떻게 보면 어떤 두 사람 사이에서의 오랜 세월에 걸친 한 14년 정도에 걸친 굉장히 흥미로운 우정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두 사람이 하나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 정말 중요한 지적이신 게 원작인 7월과 안생을 제가 봤는데 네. 원작도 소설? 굉장히 재밌거든요. 소설 원작도 굉장히 재밌는데 네, 네. 그 소설에 가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소가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너희 둘 다 좋은 여자야. 너희는 마치 한 사람 같아. 아, 그런 대사도 있군요. 그런 대사가 실제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의 극단적인 양면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7월이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좋은 집안 가졌죠. 그다음 공부 잘하죠. 그다음에 돈도 어느 정도 있고 계급 문제 뭐 등등 다 있게 되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유일한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유란 말이에요. 근데 안생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유는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뒤집어서 얘기하면 인생에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모든 가치를 자유를 빼고 다 7월한테 줬어요. 그리고 안생한테는 오로지 자유만 줬는데 이 두 가지가 팽팽하단 말이에요. 저울 양쪽에서. 그 얘기인즉슨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데 이 둘 사이에 서로 간의 어떤 애증의 관계를 통해서 인생에서 가지 못한 길 혹은 내가 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된 거죠. 저도 제가 갖지 못한 걸 가지고 있는, 많이 가지고 있는 이동진 평론가님 볼 때마다 약간 질투가 나기도 하고. 빨간 안경 드릴까요? 그렇게 되고 싶은데? 빨간 안경 드릴까요? 난 다른 걸 원해. 지식? 네. 아, 뭐 만만 엄청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만 갖지 못한 것을 탐하게 되죠. 욕망하게 되죠. 어쩌면 인간의 속성일 텐데 그게 무엇인지에 따라 자기의 삶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참 저는 이 얘기 자체가 재밌는 얘기 같아요. 스토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영화에서 보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에피소드나 삼각관계를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약간 산 같은 데 등산 같은 걸 가잖아요. 근데 안생은 앞에서 서근서근 가는데 7월은 등산하기 싫거든요. 그러다 가장 결정적으로 맨 마지막에 정상을 정복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7월은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他们说，我最喜欢的人都在一起了，我还有这个必要上去许什么愿吗？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옆에 다 있는데 내가 왜 굳이 저기를 올라가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월은 안 가고 안생은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상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인생에서는 정말 좋은 관계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도 있고 뭐 연인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관계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뭐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꿈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근데 7월은 관계는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영화에서 후반부에서 20대가 되고 이러면 그 관계에 절망하게 되고 그냥 소박하게 중산층적인 그런 결혼 생활에서 만족하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어떤 일이 생겨버리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에피소드들도 사실은 두 사람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가족에 대한 묘사도 재미있는데요. 안생은 엄마가 이제 외국을 계속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족 자체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7월의 집에서 늘 기생을 하죠. 来来来，多吃点菜。 7월에 엄마와 아빠가 늘 안생을 많이 먹이고 7월은 약간 구박하듯이 하고 그러는 관계 자체가 어쩌면 7월이 가지고 있는 가족이라는 거를 안생이 조금씩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7월은 관계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그 관계를 하나씩 떼어가는 안생을 보면서 7월이 마음속에 가졌을 불안과 질투와 분노 같은 게 후반에 폭발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아주 친해 보이지만 조금씩 허물어지는 모래성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생은 자유를 원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유를 타고났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친해졌나. 초반을 보게 되면 7월 집으로 안생이 초대받아서 가면서 친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생이 7월한테 가장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7월의 집이었던 거예요. 来，多吃点儿，以后有什么困难呢，就回来跟阿姨讲。其实你的天分比七月好多了，也招人疼。 그다음에 7월에 엄마가 너무 부럽거든요. 자기한테 그런 엄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목걸이를 훔쳐서 친구 엄마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떠돌고 있지만 사실은 정주하고 싶어하는 거고 정반대로 7월은 정주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유롭게 훌훌 비상하고 싶은 거죠.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영화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작법이죠. 안생이 이제 7월과 가명이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가명을 만나보기 위해서 찾아가죠. 그래서 가명한테 아주 다짜고짜 막 뭔가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아주 재밌는 대사가 있는데요. 这么个事儿啊，最近有女生看上你了，你最好给我老实点。 소가명이 안생한테 야, 갑자기 뛰어나와서 너 자꾸 질문을 던지는 넌 대체 누구냐라고 하니까 안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你到底是谁？别问我这种哲学性问题。 어쩌면 이 영화는 안생과 7월이 내가 누굴까 그런 철학적 질문을 완성해 나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질문한 사람이 누구냐? 관계에서 소가명이 그 질문에 답을 얻게끔 만들어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후반부에 이르면은 안생과 7월 각각의 방식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나가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여태까지 얘기한 건 영화의 절반인 거예요. 네, 그렇죠. 뒤에 가게 되면 사실은 7월과 안생이 정반대의 어떤 궤적을 보이게 되고 더 뒤에 가면 또 다른 어떤 그런 형식적인 영화의 구조에 관한 결정적인 반전들이 나오죠. 4개의 반전이 나오죠. 반전의 연쇄야. 반전 나오죠. 나중에 생각하면 그래서 어디까지가 사실이었다는 거야? 이런 말까지 생각이 들게 되는데 어찌됐건 영화가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복합적으로 흥미롭게 다루면서 우리는 7월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안생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영화가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13살 때 처음 만났을 때조차도 예를 들면 그때 비상벨을 울리는 것이 우리가 보면 당연히 안생에 놀랐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영화의 후반부에 보면 사실은 7월에 놀랐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인물들에게도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을 영화가 보여주면서 사실은 영화를 더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드는 거죠. 네, 이 영화에는 페미니즘적인 요소도 꽤 많이 그럼요. 있고요. 여성의 삶이기 때문에 중요한 3명의 여성이 있다면 7월의 엄마 그리고 7월 안생인 것 같아요. 这女孩子呀，要懂得爱惜身体，以后常回。 7월의 엄마는 늘 여자는 어떠해야 한다. 여자는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7월은 고지고대로 듣습니다. 그리고 안생은 그렇지 않아. 여자의 삶도 바뀔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삶이 바뀌는지를 보고 있으면 여성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삶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그런 쪽으로 시각이 명확한 것 같아요. 영화에서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13살.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묘사하면 27살이에요. 13살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티네이저라고 말할 때 13부터 teen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10대 시절의 초입이에요. 처음 시작되는 해니까 13살이 중요한 거고. 27은 왜 중요하냐? 안생한테 27살은 죽어도 되는 나이예요. 下一首是我们最后一首歌了，今天晚上送给你，安生。这哥们儿已经跟我连续唱了5个晚上了，说要一直唱到我跟他走为止。他只能活到27岁就死了。为什么呀？他有一个偶像，好像只不到27。 천재들은 27살 다 죽었거든요. 그렇죠. 이 락 역사상 이제 27살의 어떤 저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0살이 7살이 되면 죽어도 상관없어라고 남자친구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따라한 거예요. 그러면 7월은 왜 27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중간에 보면 我和佳明打算26岁结婚，27岁生小孩，30岁买房子。 그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여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후반부에 가면 둘 다 그렇지 않은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 인생이 경랑을 겪으면서 서로 얽히게 되는 것인데 네. 이 영화는 초반에 그래야 된다라는 전제들을 다 뒤집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사실은 명확한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보여주는 이유는 두 사람이 13살부터 아주 가깝게 지냈고 서로 정말 둘도 없는 단짝 친구인데 그럼에도 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정말 평생의 친구들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데 과연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궁극적으로 남기기도 해서 마지막에 가면 삶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헛헛해지기도 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잘할게요. 네. 저한테 탐나는 거 없죠? 아니요, 너무 많죠. 아, 그래요? 네, 그럼 모든 게 탐나죠. 끄게 드릴게요. 네. 네. 옛다 이러면서. 네,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인데 사실 저 영화 좋아하거든요. 네.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요? 레스토랑에서 싸우는 장면. 아, 일단 두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요. 네. 잘해서 그 점을 먼저 꼽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잘 아는 사이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깊은 관계일수록 상대를 더 아프게 하는 법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약점을 알지, 약점을. 네, 가장 친한 친구, 가장 그 가까운 부부 사이 이런 사이에서 싸울 때 정말 최후까지 후벼파잖아요. 그렇죠. 그걸 영화가 너무 잘 보여줘요. 내관을 건드리면 터진다는 걸 알고 있고 내관이 어디인지 너무 잘 알아. 너무 잘해요. 다 끝까지 버튼을 다 누르는 거죠. 이 장면을 7월 위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독특하게 보이게 되는데 둘이 모처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미진한 구석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는 관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관계를 하나씩 가져가다가 그걸 이 사람이 침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작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자기가 구걸해서 의식주를 해결했던 얘기를 너무 천연덕스럽게 하는 거죠. 你怎么能喝那么快啊？每天练啊，练着练就喝快了。有一次，我特别饿，然后我兜里1分钱都没有，我就想着，每个人借5毛，一直借到5块，我就能吃1碗面了。没想到问人借着借着借到80块钱了。你说我他妈太厉害了。 그럼 7월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니 고작 저런 애한테 내가 뺏길 지경이야?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친한 친구니까. 吃龙虾吧。
我请你。在这儿点什么龙虾呀？在这儿点龙虾等于挨宰。服务员，麻烦要2份烤龙虾。大的。谢谢。 그러니까 보란 듯이 그 앞에서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건 계급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2인분의 랍스터를 시키게 되고 那我得想想。 그러면서 두 사람이 터지게 되는데 맛있겠다 그러는데. 진짜 용어 상박. 네? 아, 그 상황에서 배고프구나. 네. 랍스터 2인분. 네. 둘 다 못 먹고 둘 다 못 먹고 나갔거든요. 그 와인도 한 모금만 먹고 나가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이게 뭐야? 명장면인데 네. 저는 랍스터. 감정이 이제 랍스터에서 배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장 좋아하시는 최고의 한 줄은 뭐 여기 사실 저도 이 영화 되게 좋아하고요. 네. 대사도 정말 좋은 게 많고 원작도 좋지만 영화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많은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림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他们在书里读到，如果踩住一个人的影子，那个人一辈子不会离开。但是安生说 그래서 一辈子太长， 그림자 밟는 이야기도 나와요 중간에. 다 그럴 때 그 그림자가 한 줄로 있을 때 어쩌면 이 영화는 서로의 그림자를 밟으려고 하고 밟지 않으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데려오고 싶어하고 그 한 줄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림자 길쭉하게 이렇게 길어져 있는 한 사람의 그림자를 누가 쟁취할 것인가에 질문이 갖게 돼가지고 저는 그 그림자가 오늘의 최고의 한 줄인 것 같습니다. 네.